776년 왕실 마차 한 대가 루베시엔 근처의 작은 마을을 지나다 갑자기 멈춰 섰다. 5살짜리 아이 하나가 길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이다. 사람들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린 여인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이렇게 외쳤다. 이 아이는 내 것이야. 운명이 나에게 이 아이를 준 거야. 그 여인은 프랑스의 왕비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그렇게 한 유일한 순간이 아니었다. 역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기억한다. 1793년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왕비로 화려한 드레스와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어쩌면 지어낸 말로. 하지만 역사가 잊은 것이 있다. 8명의 아이들, 그녀가 낳은 4명, 그녀가 품에 안은 4명. 한 왕조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에 온 것은 14살이었다. 그녀는 훗날 루이 16세가 될 루이 오규스트와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했다. 첫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무려 7년간. 이유는 지금도 논란이다. 왕이 신체적인 이상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단순히 15살 소년이 결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왕실 침소의 침묵은 베르사유 전체로 퍼져나갔다. 감출 수 없는 균열처럼. 신하들은 수군거렸다. 민중은 비웃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임무, 후계자를 낳는 것을 위해 그곳에 온 젊은 왕비는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1776년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다. 마차가 프랑스와 미셸 가니에라는 아이 앞에서 멈췄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채우지 못한 공백을 메우려는 어떤 절박함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마마, 제 딸은 지난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 아이를 남겨두고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자리에서 프랑스와 미셸을 입양하기로 했다. 이름을 아르망으로 바꾸고 남은 형제들의 생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한 왕비의 관대함이 아니다. 그 몸짓 뒤에 숨겨진 절박함이다. 유럽 전체가 주목하는 권력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한 여인. 아이를 가질 수 없자 그녀는 길 위에서 아이를 찾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다. 아르망은 마차에 실리는 내내 울고 발버둥 쳤던 그 아이는 결코 궁정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1789년 혁명이 터지자 그는 공화파의 편에 섰다. 그리고 1792년 그를 길러준 체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1778년 마리 앙투아네트는 첫 아이 마리 테레즈를 낳았다. 아이가 품에 안겼을 때 왕비는 말했다. 불쌍한 아가, 너는 바라던 아이가 아니었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아들이었다면 나라의 것이 됐겠지만 너는 내 것이야. 프랑스 전국이 왕세자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딸을 낳은 왕비가 한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에 속하는 아이, 그 체제 안에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권리를 조용히 선언한 것이었다. 마리 테레즈는 모든 것을 살아남았다. 1793년 1월 아버지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았다. 남동생이 가족에게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와 이모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1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17번째 생일 전날 밤에야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 이후의 삶은 망명과 귀국, 그리고 다시 망명의 반복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정확히 20분 동안. 시아버지가 퇴위하고 남편도 연이어 퇴위하는 사이에 그 20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마리 테레즈는 1851년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이 아닌 땅에서.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프랑스 왕 대비. 나는 살아남은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리 테레즈를 떠올린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고통의 끝이 아닐 수 있다. 때로 그것은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두 번째 아이 루이 조제프는 1781년에 태어났다. 온 나라가 기다리던 왕세자였다. 총명하고 사랑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반복되는 고열,
척추측만증으로 금속 보조대를 착용해야 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한 병, 결핵이었다. 루이 조제프는 1789년 6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겨우 7살이었다. 그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산부의 소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역사는 더 큰 사건들에 가려 7살 아이의 죽음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모든 상실의 첫 번째였다. 세 번째 아이 루이 샤를은 1785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혹한 운명을 맞이한 아이일 것이다. 형이 죽으면서 그는 왕세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처형되자 유럽 각지의 왕당파들은 그를 루이 17세 프랑스의 합법적인 왕으로 선포했다. 그것이 그의 사형 선고였다. 혁명파는 그를 어머니와 누나에게서 떼어냈다. 앙투안 시몽이라는 구두 장인에게 맡겼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기록이 소실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누나 마리 테레즈는 훗날 회고록에서 시몽을 악마라고 불렀다. 1795년 6월 8일 루이 샤를은 세상을 떠났다. 10살이었다. 사인, 결핵. 부검을 맡은 외과 의사는 왕실 전통에 따라 그의 심장을 몰래 꺼내 보존했다. 그 심장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손을 거쳤다가 2004년에야 생든이 대성당에 공식적으로 안장되었다. 이 장면이 나는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는다. 어머니도 누나도 없이 어두운 방에서 홀로 죽어간 10살짜리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심장이 남은 유일한 흔적이 2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 네 번째 아이 소피 엘렌 베아트리스는 1786년에 태어나 1787년에 떠났다. 첫 돌도 되기 전에. 누군가 왕비를 위로하려 했다. 아직 아이와 깊이 정이 들지 않으셨을 테니 마리 앙투아네트가 대답했다. 잊지 마세요. 그 아이는 내 친구가 되었을 사람이었습니다. 한 문장. 그것으로 충분하다. 친자식 4명 외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4명을 더 입양했다. 각자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장 아밀카르, 세네갈 출신의 소년. 노예로 팔렸다가 한 프랑스 관리가 왕비에게 선물로 바친 아이였다. 1787년의 일이다. 다시 읽어보라. 선물로 바쳤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즉시 그를 해방시켰다. 세례를 받게 하고 공식적으로 왕실의 양자로 삼았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학비를 계속 냈다. 감옥에 갇혀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게 될 때까지. 장 아밀카르는 학비 지원이 끊기자 학교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한 스승이 그를 거둬주었고 1796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루브르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같은 해 파리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역사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에르네스틴 궁정 하인의 딸로 어릴 때부터 마리 테레즈의 놀이 친구로 선택된 아이였다. 두 소녀는 같은 드레스를 입었다. 같은 선생님에게 배웠다. 식사할 때는 매일 교대로 먼저 먹었다. 궁정 안의 모든 이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두 아이를 동등하게 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788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는 에르네스틴을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그녀는 끝내 왕녀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주의 놀이 친구라는 호칭이 전부였다. 이것이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이다. 사랑받을 수는 있었지만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사적인 공간에서 평등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경계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 계급이란 그런 것이다. 가장 따뜻한 공간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에르네스틴은 1813년 35세로 세상을 떠났다. 결혼할 때 그녀는 입양된 이름이 아닌 태어날 때의 이름을 사용했다. 왜 그랬는지,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더 안전했기 때문인지 아무도 모른다. 8명의 아이들, 그중 절반은 어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이들도 대부분 망명지에서 이름 없이 혹은 역사에 잊혀진 채로 생을 마쳤다. 역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치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몰락의 상징으로.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길 위에서 아이를 안아올린 여인이 있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한 소년의 학비를 보내던 여인이 있었다. 두 아이에게 똑같은 드레스를 입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차이가 없기를 바랐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완벽한 어머니였다는 말이 아니다. 아르망에게 관심을 잃었고
장 아밀카르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역사가 한 사람을 주로 그 죽음으로 기억한다면 그가 살아온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8명의 아이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른다. 이런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